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세미나 준비를 하느라고 내지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세미나 준비를 하느라고 한 주를 좀 빼먹었는데요. 오늘은 여행에서 제가 사용한 앱 네 번째 편입니다. 뭐 하도 앱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지금 몇 편에 나눠서 하게 됐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앱들은 아니니까 좀 몰아서 해보죠. 일단은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사용했던 앱들 앞에서는 뭐 에버노트, 그 다음에 구글 킵, 뭐 내지도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로마 버스 앱도 말씀드렸고 기차 앱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투어 팁스 지난 편에서는 그런 여행 정보, 뭐 시티 가이드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 제가 또 부수적으로 썼던 앱들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예, 첫 번째 앱은 모야모입니다. 모야모를 이걸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스위스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되게 이쁘게 막 여러 개가 펴 있는데 모르는 꽃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알 방법이 뭐 찾아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국내에 이 모야모라는 서비스가 이런 식물을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가끔 썼었는데 이 서비스로 그 풀을 찾았었어요. 모야모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작성을 눌러서 카메라나 갤러리에서 그 원하는 식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뭐 갤러리에 식물이 나오려면 식물을 찾아서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등록을 하면 올리면 이게 쭉 보시면은 다 이름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계속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답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신기하죠? 전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도대체 이 답을 주시는 분들은 뭐냐, 누구냐, 꽃 이름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답글 보면은 이렇게 아게라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누군가가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분들의 정체가 뭘까요? 하여튼 해보시면은 결과를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제 물론 해외에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모르는 식물을 만났을 때 써보시면 아니면 국내에서도 다니시다가 모르는 식물 있으면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모였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메테오 스위스입니다. 메테오 스위스는 날씨 앱이요. 그야말로 날씨 앱인데 스위스 날씨 앱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스 전체적인 날씨가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은 이제 그 플레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 갔던 데 인터라켄이니까 인터라켄 이렇게 나오고요. 찍어보면 이렇게 한 지역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고 또 다른 데를 이렇게 연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보통 페이지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페이지가 나눠지게 되면은 조금 한 번에 보기가 좀 만만치 않은 면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추가해서 밑으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보기가 되게 좋습니다. 하나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온도, 추위, 그리고 시간대별 뭐 이거 우리나라 앱도 다 있는 거죠. 시간대별 온도, 추위, 그 다음에 강수량 같은 것도 있으면 강수량 추이도 나오고요. 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요 막대가 강수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일별 날씨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날씨가 되게 안 좋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산 같은 거나 이런 준비 때문에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강수량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찾으면서 다녔었거든요. 삭제는 물론 여기서 롱터치라면 이렇게 리무브를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앱은 뭐 앱 자체도 깔끔하고 보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스위스 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 앱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로마 피우미초 공항 앱이었어요. 이거는 왜 쓰게 돼? 사실 공항 앱들은 쓸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항 앱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공항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 시간표를 볼 때 뭐 이럴 때 보게 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봤어요. 짐이 하루가 늦어가지고 내 짐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항공사를 타고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지를 알려고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착 시간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찾아서 내일 10시부터 14시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출발지 그리고 이게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짐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됐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면 안 되겠는데 뭐 행여나 생기면은 뭐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방 찾는데 뭐 이런 데도 나오고요. 터미널 몇 번 터미널에 내리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보통 피오비치오 여기뿐만 아니라 인천공항도 이런 앱이 있고요. 그 대부분의 큰 공항들은 이런 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망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런 앱을 찾아서 조금씩 보시면은 좀 불안감도 덜고 시간도 대충 알게 되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비노라는 앱입니다.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술을 사시는데요. 그 유럽에 가시면 이제 와인을 사오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수출이 안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이제 와인들을 이제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비비노 앱을 쓰면은 가까운 매장에 좋은 와인이 뭐가 있는지 좋은 와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남들의 추천을 받는 와인을 찾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검색하면 좀 한계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포도 모양이죠. 예, 비비노 앱. 비비노 앱을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여행지에 요 어느 위치 정보는 일단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이 부분을 눌러요. 기능 전체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아쉽게도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가까운 데서 와인을 취급하는 데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와인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야지 사실 효과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정보가 적고요. 해외 나가면 이 가게가 나오고 와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거 뭐 의미는 없지만 보면은 평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와인이 많으면 상호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가격대도 나옵니다. 이거 누가 임의로 넣는 것 같네요. 1불짜리 와인이 설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가격하고 그리고 그 평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와인들을 상호 비교해서 가서 구입을 하시기가 좋아요. 밑에 보면 이제 평점이랑 뭐 평을 쓴 사람 있어요. 리뷰 평도 있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그 제가 갔던 지역에 이제 취리 쪽에는 여기에 쿱 같은 것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마트들도 다 나와서 거기에 있는 뭐 5, 60 정도 되는 와인 중에 뭐 어떤 와인이 추천인지 이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품종 그 다음에 그 생산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지를 특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게 돼 이렇게 나오지만 밑에 생산지 쫙 나와요. 와인별로 각각 생산지별로 몇 개씩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품종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자 써 있는 애를 누르시면은 밑에 이제 그 코리안 탑 차트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성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뭐 필요하시면은 들어가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와인을 뭐 아직까지 뭐 여기 있는 와인을 특별히 가서 사서 마셔보거나 뭐 우리나라에 좀 흔한 와인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긴 하는데요. 예, 뭐 여기 있는 평점 좋은 것도 한번 사서 마셔봐야 되겠네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와인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선물을 사려고 사실 이 앱을 썼거든요. 네 편에 걸쳐서 이제 제가 여행에서 썼던 앱들을 쭉 다뤘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앱들이 어떤 경우 뭐 특정한 나라에 속한 앱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그거랑 상관없이 또 나오는 앱들은 또 쓰실 가치가 있고요. 각 편마다 약간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편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내지도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호응이 좋았어요. 이 지금 메르스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오셔서 그 내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 가셨는데요. 조만간 내지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지도 외에도 뭐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그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모야모 그리고 메트로 스위스 그리고 로마 피우미치오 공항 앱 그 다음에 비비노까지 4개의 앱을 다뤘습니다. 다음 주 4편이나 그 여행에서 제가 사용한 앱들 편을 진행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